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긍정대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스키장 괴담입니다. 긍정대리님께서 스키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길래 또 참여를 해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긍정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대리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또 용기 많이 네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네. 긍정대리님 스키장에서 겪었던 이야기 오늘 들려주실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스키장에서 무조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가요? 사실 예. 거의 이런 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스키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괴담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키라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위험하지. 예, 위험하다 보니까 스키를 사람들이 타면서 자꾸 그런 게 무의식 쪽에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게 속도가 붙다 보면은 무서운 일도 까딱만 잘못해도 넘어져서 막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워서 좀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스키 타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마음 편해요. 그렇게 많은 일이 없지만 그래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도 무서운 일이 없으면은 네네네. 막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네네. 긍정대리님 겪은 걸 어떻게, 그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에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것을 만남으로써 돌비님과 이런 인연을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진 거고 저희 귀족분들과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야, 한편으로는. 진짜 닉네임 닉값 하시네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뿜어주시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닉값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야기는 뭐 무섭게 가시겠지만 이렇게 시작 전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이제 공포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기! 먼저 스키장은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스키장은 9시에 열어서 16시에 주간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설 작업이라는 거래요. 그거 하면은 트랙터랑 그런 거 갖다 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누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설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개장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22시부터 00시까지 또 정설 작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00시부터 04시까지 심야 개장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갖고 심야 개장은 지금 대부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너무 아쉬워요. 사실 제가 스키를 그렇게 많이 탄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사실 스키를 본격적으로 시즌권을 끊어서 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연도에 타기 시작했고 작년에랑 재작년은 그냥 회사에서 워크숍을 갈 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빠져갖고 인생을 좀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임 하다 보면 소모임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타는 건 아무래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그렇지. 친구들을 데려가면 친구들도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막 피멍 들고 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결국은 소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코치님을 한번 만났어요. 저한테 이렇게 보드를 막 타시는 분 알려주신 코치님이신데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날 주간에 이렇게 타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긍정대리 저기 편의상 G슬롭이라고 할게요. G슬롭인데 G슬롭은 21시 50분 된 후에는 웬만하면 리프트 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처음에 정설을 좀 일찍 하나 보다. 뭐 스키장에 이런 일이 있겠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했고 그날 밤에 먼저 가셨고 저만 혼자 타게 됐는데 역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하필 눈도 많이 내려서 눈 설질도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막 이렇게 타다가 21시 37분쯤이 됐어요. 그러니까 13분 남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탈만 하겠다 해갖고 갔는데 리프트 앞에 이번에 없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그냥 타면 되지 해갖고 또 재밌게 가서 딱 이렇게 해서 안전바를 딱 내리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예. 스키장은 그 리프트의 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타워라고. 그 리프트는 12번까지 있었거든요. 타워가.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9번 타워 앞에서 갑자기 리프트가 멈추는 거예요.
오,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잖아요. 스키장에서 있을 때 막 리프트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앞에 뭐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스키장에서 한 5분 정도 그렇게 리프트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거야. 게다가 노래님 혹시 뉴스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경기도에 모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봤어요 그거. 예, 그 생각이 막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설상가상 눈보라가 막 이제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시간이 늦어갖고 막 그래서 나 이거 큰일이네 이래갖고 빨리 좀 지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딱 그 상황이네요. 야, 이거 누가 네. 찍으신 거야? 이게 리프트가 네. 오른쪽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그 보드를 구피라 해갖고 저는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오른발을 앞세워서 보드를 타거든요. 왼발이 앞으로 가면 레귤러고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구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른발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오른쪽에 탔어요. 그 그림처럼. 그런데 리프트가 올라가면 그 반대쪽에 내려가는 리프트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 시간에 그 리프트 옆에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여자요, 남자요? 일단 외소한 그거를 봤을 때 여자 같았어요. 근데 되게 네. 신기했던 게 이게 워낙에 또 인싸 스포츠다 보니까 좀 머리를 되게 염색을 레드와인 스타일로 이렇게 염색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글도 되게 좀 막 레드 스타일로 이렇게 고글을 했고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건 하얀색 스키복이었는데 불꽃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스키복이었어요. 되게 신기하게. 특이하네.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타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또 되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저기요. 아유 날 추운데 어떡해요 이거 막 사람들 이렇게 있어갖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뭐야.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스키 그 리프트를 탔을 때 상급자 코스를 뭣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너무 무섭다 해갖고 나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리프트 타고 내려오시거나 혹은 다리를 좀 삐셔갖고 이렇게 내려오시거나 숨이 차서 내려오실 때 그 반대쪽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세요. 근데 예. 아무 말이 없으세요. 앞에만 똑바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기요 하는데 막상 그래 말 걸지 말자. 왜냐면 스키장에서 말을 걸면은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도 한번 옆에다가 이렇게 몇 년 스키 타셨어요 하니까 그냥 손가락 5개 딱 올려서 5년 타셨구나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예.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하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이게 22시가 넘은 거예요. 이제 정설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보드 못한다 이러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춥긴 추우니까 게다가 돌비님 그 영화 중에 프로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알프스 산맥에서 스키 타는 애들이 그 리프트가 멈춰서 거기서 12시간 동안 고립되는 영화가 있거든요. 실화예요 그거? 실화는 아니고 픽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도 막 나고 경기도 그 리조트 스키장 사고도 나고 막 생각이 막 무서워갖고 막 덜덜덜 떨고 있다가 몇 번쯤이어서 이걸 딱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네, 가만히. 예. 게다가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서 이제 앞에 있는 리프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쳐다봤죠. 왜냐면은 사람이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몇 분쯤 보고 있나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리프트 안전바 아시죠? 그걸 갑자기 위로 확 올리더니만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갖고 이렇게 앞을 딱 봤거든요 제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면 눈보라가 너무 거세니까. 그래서 저기요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진짜. 게다가 그게 9번 타워는 거의 한 13m 정도 되거든요. 바닥이 떨어지면 즉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거 씨 하고 이제 막 친구한테 막 전화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 코치님한테 걸었는데 코치님도 전화를 안 받고 막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아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스키장이 22시쯤 되면 이제 정설 작업 진행하고 불을 끌 때인데 그날 그 슬로프는 일찍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암흑이 돼버린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소리 지르시죠.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나 아직 안 내렸어요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근데 바람 소리가 막 이렇게 나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소리가 나요. 저 처음에 바람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주변 돌아봤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오른쪽에 앉아있다 했잖아요. 네. 제 리프트가 들리는 거예요. 제 자리가 쓱 들리는 다음에 다시 흔들흔들하면서 원상복귀가 됐어요. 예. 이 말은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반동. 네, 그 반동이 느껴졌어요. 예.
와,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갖고 이때 처음에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바로 눈 뜬 다음에 다시 고글 쓰고 눈을 감았어요. 왜냐면 날씨가 그때 영하 한 7도 8도까지 내려갔으니까. 레전드다 이거. 와. 근데 이때 눈을 감으면은 눈물에 눈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눈을 못 떠요. 예. 그래서 바로 고글을 쓴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무서우니까 그때부터는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너 혼자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때 진짜 아무 데도 못해요. 이때부터 패닉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막 그래서 예. 와, 씨, 잠깐만, 막 속으로 막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아까 그 사람 어떻게 올라왔지? 왜 이러면서 아니, 옆에 분명 사람도 안 탔는데 그리고 여기 저밖에 없는데 예. 그 갑자기 끼익 하면서 이제는 그 리스트가 흔들려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너도 혼자 왔네, 너도 혼자 왔어, 이런 소리가 옆에서 들리고 이런 웃음소리도 막 나니까 와. 그때부터 막 진짜 막 와, 씨, 이제 보드가 뭐 필요 없다. 진짜 그냥 막 살려달라고 이제 또 소리를 지르려야 돼.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떨리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다 계속 흔들흔들 거리다가 갑자기 제 리프트가 탁 위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리프트 꽉 잡고 있었거든요. 진짜 엄청 꽉 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악력을 총동원해서.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가 들썩 하더니만 바닥에 툭 하고 뭔가 퍽 하고 떨어진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네, 그래서 바로 또 리프트를 닫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이러는데 그때 어딘가에서 그 웃음소리가 이제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요. 예. 와, 뭐지 이거 진짜 이건가? 코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덜커덕 하면서 이제 리프트가 출발했어요. 그때부터. 다행이다. 오. 와,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진짜 나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덜커덕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뭔가가 잡았어요. 저 다리를 쑥 잡아당긴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안전바를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안전바에 제 턱이 가격다 텅 소리 나면서 그 턱이랑 부딪힌 거예요. 헐. 그래서 악!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 하는데 이미 그 좌석에서 등이 빠져나가서 허리가 이미 좌석 밖으로 드러났거든요. 엉덩이가. 그럼 이제 못 올라와요. 힘이 안 들어가서 매달린 거예요. 거기에. 그런 다음에 이제 목이 막 막히니까 턱에 잡혀서 그 안전바가 칵칵칵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도련님 잠깐 제 입장에서 한번 칵 이 소리 한번 내주시겠어요? 살려줘. 밑에서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살려줘. 이런 소리 막 나면서 다리를 막 엄청 잡아당기는 거예요. 뭔가가 막 이렇게 다리를 잡으면서 올라와요 위로. 덕덕덕 하면서 막 그때 살 막 잡고 바지까지 늘어지면서 살려줘 이런 소리 나면서 막 오다가 손이 점점 다리에서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가슴팍을 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이렇게 막 바라가 부는데 그때 안전바에 이제 턱이 껴있잖아요. 예. 그 안전바 제 귀 바로 왼쪽에 손이 딱 잡혀요. 그런 다음에 계속 살려줘 이런 소리가 막 나면서 이번에 오른쪽 귀로 손이 이렇게 딱 잡혀요. 이제부터 진짜 사람이 놀라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이러고만 있는데 머리가 쓱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그 여잔가? 근데 돌빈이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어떠한 장면 하나로 모든 톱니바퀴가 맞춰지면서 그 모든 전에 있던 상황이 다 하나로 이어져서 이랬었던 거구나라고 이해가 딱 될 때? 오, 예.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예. 아까 제가 그랬죠. 레드 와인으로 머리를 염색했다. 그렇죠. 그리고 고글이 빨간색이었고 흰 스키복에 불꽃 무늬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레드 와인으로 염색한 게 아니었어요. 피구나. 네. 와.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이 스키를 타고 있었는데 고글 한쪽이 깨져 있었어요. 예. 거기에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눈이 없고 맨 구멍이 이따만하게 나 있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계속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도와줘 살려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안전바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걔가 소리를 막 내면서 그때부터 이러면서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근데 이게 돌빈이 혹시 아세요? 광소와 통곡은 차이가 없는 거? 와, 예. 그게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근데 그러면서 막 안전바를 흔든다가 안전바를 점점 올리니까 저는 꽉 잡았죠, 다시 안전바를. 근데 제가 힘이 안 들어가요, 그 자세라서. 예. 그러다가 안전바가 쾅 열리자마자 그 스키복을 잡고 그대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예. 근데 퍽 소리가 났고 진짜 다리가 아팠는데 다행인 게 그 안전망 있잖아요, 스키장에는 떨어진 거 방장에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근데 뒤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다리를 계속 뭔가 잡고 있는 느낌이 나서 진짜 그때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그 안전망을 잡고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예. 무서우니까 막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뒤에선 계속해서 손 막 잡고서 웃음소리 막 나고 하다가 한 몇 분 정도 지나 갑자기 호각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삑삑삑 소리 나면서 그때부터 그 웃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천천히. 예, 그러다가 호각 소리가 사라지고 진짜 장난치고 그때 스키 장갑이 다 찢어졌거든요. 줄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와. 그렇게 해갖고 막 거기서 덜덜덜 떨 매달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안전요원들 그 페트롤팀이라 하거든요. 페트롤팀이랑 안전 스태프들이 막 와갖고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말을 걸고 막 랜턴 얼굴에 비치고 하는데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심각하니까 얼른 데려가야 되나 해갖고 그 스노우모빌에다가 저를 태워서 그때 기절을 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후로는. 그 오토바이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타는 스노우모빌.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친구가 와 있고, 그때 같이 갔거든요, 친구랑. 친구가 와 있고 안전요원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는데 오자마자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러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막 그 안전요원 한 명 이렇게 잡아갖고 막 저기 사람 떨어졌다고, 저기 그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그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는데 예. 안 믿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 그때 혼자밖에 안 탔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그냥 장난치다가 그 리프트 안전바 열고 떨어진 건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아니 나 진짜 봤다고, 거기 뭔가가 있었다고 하니까는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만 그 시간에 왜 스키장 거기를 갔냐고, 그 잘못하다 거기서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물론 손님이 그 오래 타고 싶은 거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긴 하면 어쨌든 위험한 일이잖아요.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복사뼈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넘어져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누군가 있었다고 막 하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고, 이상한 사람일세. 그러면서 결국은 흐지부지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코치님이랑 타면서 코치님한테 그 말을 물어봤어요. 코치님, 예. 21시 50분에 그 G슬로 리프트 탔다가 거기서 이상한 거 봤다. 그거 누구냐? 이러니까 코치님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키역 딱 하나만 올리시고 그 뒤로 카톡을 안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히읗 크 하나. 네, 키역 크 하나. 그거 하나만 딱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스키 타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하세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이 본 건지 혹은 저만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그게 뭐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이 나에게. 지금 긍정 대리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이거 아마 똑같이 보신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댓글 달릴 거예요. 네. 그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러고, 그리고 그 모습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생긴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추리거든요, 돌비님. 예. 제 추리인데 이 스키장이 생긴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아마 아주 옛날에 거기서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못 찾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산 어딘가에 있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지났고 공소시효 같은 것도 다 끝났을 거고. 공소시효가 맞나요? 이게 수사 기간도 끝났을 거고. 네.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아직. 그래서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 혹은 어떠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좀 잘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야간은 절대로 혼자 보드 안 타거든요. 전 무조건 야간에 옆 사람 없으면 안 타요. 아니 근데 더 대단하신 거는 이런 일을 겪으시고 스키장에 가신다는 거야. 네, 그 대답이 다음 저희 코치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코치님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예.
저희 코치님은 거의 15살 때부터 스키랑 보드를 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25년 가까이를 타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 코치님이 해주신 얘기는 나중에 좀 친해져서 밥을 먹다가 들었는데, 이것도 강원도 스키장이에요. 강원도에 한 스키장에 P 슬로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슬로프가 뭐예요?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요. 그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눈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슬로프라 하거든요. 그래서 스키장에 가면은 막 어떤 슬로프에서 슬로프가 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뭐 강원도의 어느 H 리조트 같은 경우는 슬로프가 뭐 그리스 로마시나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P 모 리조트는 거기가 다 무슨 그냥 막 익스트림 막 이런 막 파노라마 이런 리조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의 Y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게 막 색깔 컬러로 돼 있거든요. 옐로우, 그린, 막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이분이 피모 리조트를 탈 때 이번에도 약간 좀 던지시듯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피모 리조트를 탈 때 그 이렇게 확 급격하게 꺾이는 코스가 딱 하나 있는데 거기가 산등성이를 깎아서 만든 거라서 바람이 엄청 불어요. 거기가. 네. 어느 정도로 바람 부냐면 기상이 심하게 악화됐을 때는 눈보라 불고 하면은 스키나 보드가 감속이 돼요. 바람이 밀려서. 그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거기를 탈 때 심야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타신 건데, 그날은 스키를 좀 타고 있으셨대요. 보드를 하도 많이 타다 보니까 나 이제 스키 좀 탈래 이러면서 스키를 심야에 이렇게 타는데 새벽 1시쯤 됐나 스키를 타고 이렇게 막 혹시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셨나요? 그 옆으로 촥촥 이렇게 턴을 하면서 내려온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치님이 턴을 하면서 살살살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엄청난 속도로 활강을 해서 확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 근데 이 활강을 하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건 저가 느낀 건데, 저도 보드를 처음 탈 때 뭣도 모르고 상급자 코스를 가갖고 직활강을 했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은 통제가 안 돼요. 보드나 스키가. 네. 그런데 이때 방향이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막 방향이 서서히 꺾이거든요. 그 발의 힘이나 체중이나 무게중심 때문에. 이때 방향을 트는데 이거를 통제를 못할 때 앞에 사람이 있어 못 멈추고 그대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통제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렇게 하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눈에 이렇게 부딪히면 어쨌든 마찰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터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보드를 타는 사람들, 스키를 타는 사람. 터지는 순간 앞으로 넘어져요. 그런데 안전장치가 아무리 있다 해도 앞으로 넘어질 때 그 가속을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를 부딪히면 충격으로 그 뒤에 있는 무게가 들리거든요. 네. 그럼 그대로 머리가 부딪히면 목이 꺾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가 스키를 타다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전신마비가 온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직활강은 어떠한 스키장에서도 직활강은 금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이 활강을 확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서 넘어지셨대요. 일단은 넘어지시고, 아니 저런 삐삐삐 하면서 막, 왜냐면 위험하니까. 네. 사격장에서도 총 쏠 때 실수하면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유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타게 됐는데, 내려와서 그때는 코치님이 워낙에 거기서 이렇게 강습도 하시고 하신 분이셔서 그 앞에 나서 스태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무슨 이 시간에 직활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기 스키장 피슬로브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런 사람 좀 있잖아요. 뭐 이해해주세요 코치님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서 타셨대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타는데 그 코스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또 엄청난 속도로 직활강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소리친 거죠. 아니 아저씨 거기서 직활강하면 어떡해, 넘어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사고 나면. 이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갔대요. 예. 아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해갖고 내려가서 이번에 좀 천천히 타야겠다, 나 저 사람 한번 봐야겠다 이러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직활강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옆에서. 근데 코치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죠. 근데 저 사람 언제 올라왔지? 그래서 이상한 애 하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났대요. 예. 그 사람이 직활강을 그대로 넘어져서 막 부른 거예요 바닥에. 예. 와 씨 큰일 났다 해갖고 내려가서 거기 스키장에 보면 옆에 번호가 있거든요. 페트롤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페트롤 요원이 내려와요. 막 호각 불면서 썰매를 끌고. 그래서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막 너무 아파하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페트롤 부르니까 네 이러면서 페트롤한테 저기 사람 다쳤다고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운데에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을 만졌는데 막 이런 소리 나니까 보니까 뼈가 부러진 것 같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페트롤 와야겠다 해갖고 일단 그 코치님은 내려가셨대요. 일단 페트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왜냐면 페트롤 기다리고 코치님이 할 게 없다고 내려가셨는데 저 밑에 사고 났다고 보셨냐고 하니까 아 네 방금 페트롤 출발했습니다. 직원은 그러고 그러면서 다시 타셨어요 스키를. 사람인가 보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핀슬로브 올라가는 중간쯤에 갑자기 페트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기요 사람 다치셨다고 제보 주셨죠? 이러니까 네 거기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핀슬로브에 사람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아니 넘어졌어요 직활 강하다가 하니까 아니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얘가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네 그 막 되게 아파했어요. 뼈 부러진 것 같던데 얘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사람은 없거든요. 저희 그러면은 그 위에서 만나죠 이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위치에 갔는데 뭔가 진짜 이상했대요. 그 심야에 정말 그때 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시즌 성수기도 아니고 성수기 전 그러니까 11월쯤이라서. 근데 슬로프에 스키 자국이 얼마 없었대요. 근데 직활강을 하면 일자로 된 스키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키 자국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쯤이었는데 하니까 여기 사람 없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잘못 보신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코치님은 또 막 네 이러면서 이렇게 슝 하면서 갔대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고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나 오늘 진짜 기분 꿀꿀한데 마지막으로 이거 타고 가야겠다 해갖고 스키를 타고 갔는데 내리니까 슬로프 앞에 사람이 한 명이 천천히 스키를 몰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대요. 근데 아까처럼 직활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네. 옆에를 이렇게 지나면서 뭔 어디서 사고가 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대요 슬로프 위에. 그러면서 또 턴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그 스키를 탈 때 샥샥 소리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샥 두두두 막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나면서 샥샥 하면서 이렇게 뭔가 끌리는 소리가 막 났대요. 그러다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코치님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때 또 직활강을 확 해대요 그 사람이. 와. 야 하면서 소리를 확 질렀대요 거기서. 근데 그 순간 코치님이 으악 하면서 넘어졌대요 그 자리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스키 자세 있잖아요. 스키 타는 자세. 처음에 두세 번 직활강할 때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자세를 안 잡고 있대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 돌풍이 확 분다고. 그래서 감속이 된다고. 감속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그냥 내려갔대요. 예. 근데 코치님이 소리를 지른 이유가 그거였대요. 목이 뒤로 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코치님을 보고 있었대요. 거꾸로 뒤로. 네.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막 덜덜덜덜 거린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톱니바퀴. 그 덜덜덜 거리는 소리의 정체가 그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데 이미 온몸의 관절이 다 부서진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으니까 관절이 없으니까 관절이 힘을 못 받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덜덜덜덜 거리면서 타고 내려간 거래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도저히 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또 아까처럼 사고가 쾅 나면서 이렇게 구상탕탕탕 했대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 사람이 아까랑은 달리 아까처럼 막 그렇게 앞으로 막 넘어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내는데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코치님이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서 슬쩍 이렇게 봤대요. 예. 근데 갑자기 우두둑 하는 관절 소리 있잖아요. 따닥따닥 이런 소리. 네. 그 소리가 나더니만 그대로 그 목이 아까 뒤로 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 상태로 뒤로 누운 상태로 코치님한테 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달려왔대요. 그래 코치님이 깜짝 놀라갖고 바로 스키를 타고 막 내려가셨대요. 근데 뒤에서 이제 그 슬로프 샥샥 소리가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무서워서 뒤를 도저히 못 보겠는데 그게 따라오는 기분이었대요. 막 다다다다. 그러니까 관절이 다 박살났는데 기어서 몸을 막 끌면서 그러다가 소리가 어느 정도 멀어졌대요. 코치님이 진짜 전속력을 냈대요. 자기도 직활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타다가 코치님이 아무리 오래 타셨지만 이미 패닉 상태고 뭐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코치님 그대로 넘어지셨대요. 예. 근데도 뒤에서 막 오는 것 같아서 진짜 익숙한 사람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타거든요. 예. 넘어지고 타고 쭉 내려와서 결국은 그 슬로프까지 해서 거의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페트롤 요원이 막 뒤에서 삐삐삐 하면서 막 호강을 보면서 또 따라오는 거래요. 예. 근데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뒤에서 막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 앞까지 도착을 했대. 그러니까 슬로프가 이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긴 슬로프는 네. 상급자 코스 밑에 하급자 코스가 있고, 스키 타신 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급자 코스랑 하급자 코스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슬로프를 이렇게 이어서 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대요.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그 페트롤 요원이 내려서 삑삑 하다가 도착을 해서 코치님 앞에 섰대요. 그리고 코치님은 이미 거의 탈진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태. 근데 갑자기 페트롤 요원이 코치님을 보니까 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저 진짜 이상한 거 봤다고 하니까 저도 이상한 거 봤어요. 이러니까 코치님이 먼저 말을 하셨대요. 누가 관절 진짜 큰 사고를 겪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막 나를 쫓아왔다 기어갖고, 나 그래서 그 사람 따돌리고 죽는 줄 알았다고. 뭐냐 이러니까는 갑자기 그 페트롤이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치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누우셨대요. 그러니까 돌비님 코치님 입장으로 제가 그 페트롤이라고 할게요. 제가 한번 왜요 한번 할까요? 부탁드리네. 그러니까 어라? 왜요? 아니 이상하네요. 손님 뒤에 누가 엎혀 있었어요. 예? 아니 진짜 이상하네. 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엎혀서 이렇게 가는 사람 이상하네. 근데 왜 아무도 없지? 그 자리에서 코치님 주저앉으셨대요. 그리고 그날로 스키복 다 벗고 그날 호텔에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진짜 술 엄청 마셨대요. 거기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코치님도 찾아보셨대요. 거기서 사고가 있었냐고. 옛날에 직활강을 하다가 어떤 모르는 초보가 올라갔다가 스키를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다가 그 급경한 코스에서 방향을 상실해갖고 터졌대요. 턴이. 문제는 너무 빠르니까 터진 상태 그대로 그 슬로프에 펜스가 있거든요. 안전방지. 네. 그 밑으로 튕겨나갔대요. 그 사고가 나서 발견을 했을 땐 이미 손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다는데 코치님한테 그 말을 듣고 저도 소름이 끼치니까 저도 그런 일을 겪은 거니까. 그래서 코치님 그러면은 어떡해요 하는데 그 코치님이 웃으시면서 아유 긍정대리 뭐 걔도 타고 싶었나 보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드나 스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못 잊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일이 있건 뭐 다치건 그랬던 간에 그 속도감 그리고 그 소리 그 샥샥 하는 소리랑 그 속도감을 못 잊어요. 다시 타러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좀 그 낚시와 비슷하네요. 낚시하시는 네, 분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귀신 저도 보더라도. 돌비님 방송을 되게 많이 보면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셨다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가시잖아요. 결국에는 귀신보다는 보드가 무섭고. 네. 그리고 코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나도 스키장에서 사고로 귀신이 되면 난 평생 여기서 보드 타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까지도 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혹시 사고긴 사고지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랑 같은 영향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스키장에 오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정말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네네. 그 사고가 난 건데 그냥 네. 뭐 하늘이 판단하기로는 아니면 그 자기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특징들이. 맞아요. 네. 아까 첫 번째도 그랬고 지금 두 번째도 네. 그랬고 그래서 네. 혹시 그런 영향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우, 그렇게 보니까 뭔가 사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쨌든 확인이 되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 이후로 그 G슬롭을 한번 타러 갔을 때 네. 괜히 그냥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이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렇게 가셨다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편히 좀 쉬셨으면 좋겠고 그냥 좀 편히 가세요. 저는 뭐 영안이 트인다거나 그런 신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편히 있다 가세요 이런 느낌이 들었고 코치님은 반대로 그 사람 만나면 말하고 싶대요. 오늘 재밌게 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니 그 긍정 대리님 주변에는 다 긍정적이네. 네. 긍정 그 에너지가 엄청나네. 귀신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긍정적이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와 근데 진짜 레전드네요.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다음번에 또 아유.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찾아와 네, 주시고 그때 오늘 보신다면 이제는 슬로프와 리프트 얘기를 했으니까 스키장의 호텔과 콘도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사랑해요. 네, 지금 편이 그 스키장 아웃사이드 스토리면은 이제 그건 인사이드 스토리인 거죠. 혹시 갇혀 계시거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왜요?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네. 이야기 나눠요. 아, 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 대리님께서 갇히는 게 좋건 싫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갇히라면 갇혀야 되는 거고요. 갇히지 말라 그러면 그냥 풀어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갇히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안타깝게도. 아무튼 오늘 긍정 대리님께서 들려주신 소름 끼치는 스키장 실화괴담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상상이 잘 되고 또 긍정 대리님께서 또 열심히 그때 상황을 다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